자,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사찰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거죠? 그렇습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지금은 이제 그 신문사를 떠났는데요. 2년 전이었죠. 당시에 세계일보 사장이었고, 이 조한규 당시 사장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세계일보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우리나라를 이제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정윤회 문건이 보도됐습니다. 그걸 바로 세계일보가 최초로 보도했는데요. 그 당시에 사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말씀은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사장이었던 시절에 세계일보 기자가 취재한 청와대 문건, 그 입수 내용 중에 한 카피를 갖고 있다가 그 내용을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요약본도 공개를 했거든요. 대법원장, 그리고 지금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증인이 최근에 청와대 관련 특급 정보가 8개가 있다. 이 중에는 헌정 질서를 뒤흔들 만한 사안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청와대가 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건의 문건이 사찰 문건이.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 동일인입니까? 동일인입니다. 대법관 승진을 위한 인사운동, 그다음에 관용차의 사적 이용, 그다음에 이회수 작가와 어딘가를 같이 다녔다. 이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문건의 일부를 새로 정리해서 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료 자체가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던 원본은 아니었습니다. 네. 정리해서 만드는 자체적으로 정리한 그런 자료인데요. 요 뒤에 보이는 배경이 바로 이제 타이핑해서 제출한 건데 비슷하게 쳤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활자로 보이시는 것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등산을 좋아하는 대법원장이 이제 매주 금요일 일과 시간에 등산을 간다라는 그런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고심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 얘기인데요. 네, 지금 현직 방통위원장이죠. 네. 당시에 그 춘천지방법원장이었는데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둔 상태에서 본인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 등을 하고 있었다. 또 언론에 대해서 이런 지원들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일보 기자가 경찰을 통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가져온 그 문건의 일부를 갖고 있다가 오늘 이제 일부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궁금합니다. 이거 누가 만드나요? 일단 세계일보에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은 국정원에서 사찰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장까지 사찰할 정도라고 한다면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정보원도 가능성이 있고 또 공직자니까 민간인 사찰이 네. 아니잖아요. 예.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내에 감찰실, 공직감찰실 이런 데도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저런 이제 사찰 이런 거를 이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 스타일입니다. 네. 대통령이 말이죠. 대법관을 비롯한 대한민국 주요 인물에 대한 네. 동정,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참모들이 자꾸 그런 정보를 보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잉 충성이 벌어지게 되고 점점 더 해서 별별 인사들에 같은 중앙 정보를 전부 보고하게 되는 거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참 좋지 않은 군사 정권의 어떤 네. 습성인데 유사시 정보 활용. 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그 사람의 평소의 행적이라든지 좋지 않은 비리를 갖고 있다가 네. 그걸로 쿡 옆구리를 찍는 네. 찌르는 그런 그 사람한테 순치시키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특별 주요 인사의 동정 파악을 한다는 게 어떤 국가기관이 한다는 것은 정말 없어져야 될 과거 독재 정권의 어떤 습관이죠. 그런데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 좋아하는 건 뭐 세상에 다 알려진 일이고 또 대법원장 지명됐을 때도 외국에서 산에 있다가 뭐 급히 들어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오후 한 5시쯤 떠나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이제 비위인지 큰 약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은 조금 어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이 포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는 저거를 글쎄 뭐 전 사장님이시죠. 그렇게 네. 뭐 큰 정보는 아니라고 잠깐 얘기하신 게 나오던데 사실 네.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거를 사찰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찰, 감시, 미행 감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갖다 네. 용어를 갖다 붙이면 커집니다. 지금 뭐 최순실 게이트도 뭐 국정농단이라고 붙여놓으니까 농단으로 돼서 그 안에 끝을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기관은 주요 인물, 네. 그다음에 주요 언론사 간부, 네. 뭐 저는 포함이 안 됩니다. 네. 등등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글을 쓰는지 다 분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누구 만나는지 추적합니다. 그건 네. 동향 보고입니다. 그거 안 하면은 국가기관의 정보기관은 봉급받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크게 어긋난 행동을 안 하고 거기서 모은 자료가 나중에 그 사람을 인선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등산 갔다 안 갔다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게 국정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뭐 대법원장이 무슨 중요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래서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크게 키우시면은 그도 한때 큰 언론사의 사장을 하셨는데 참 뉴스 판단을 저랑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현주 전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하지만 이제 대법원장은 등산 얘기고 지방에 갈 때는 뭐 금요일 날 조금 6시나 5시 근무 시간 이전에 사무실을 떠난 경우가 있다는 게 포착이 됐는데 춘천 지방법원장은 이제 자동차, 승용차, 그 관용차의 사적 사용, 가령 뭐 주말에 다른 목적으로 이제 관용차를 이용했다 이런 건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떠세요? 그래서 이게 업무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 네.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일을 처리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봤다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정말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만약에 추적을 했다면 네. 그것도 이제 청와대가나 뭐 정보기관이죠.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이것을 관여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리 공직자라 할지라도 공사 구분이 있는 부분인데 등산을 좋아한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같이 추적을 했다거나 네. 어느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이외의 사생활까지도 추적이 됐다면 이거는 분명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뭐 이리 장담하고 있어서 눈총이 있다. 이게 그냥 소문을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보기관이나 청와대 민정감찰실이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한 결과론지도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 뭐 보통 이런 단계는 어떻게 봐야 되죠? 저 정도 정보는 이제 각 도경이나 서울시경이나 이제 우리 이제 경찰청 본부에 그 정보팀이 있죠. 그래서 저 비서를 만나거나 뭐 운전기사를 만나거나 해서 쭉 저를 씁니다. 쭉 축적을 해가지고 네. 저 정도 보고는요. 우리나라 기관장이 2,000명, 3,000명이 되니까 네. 수없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다음에 주요 인물, 기업체, 대기업 오너들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번 기획정보 거쳐와가지고 몇 번 걸러왔고 중요한 것만 해갖고 나중에 특상보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보고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정보라는 게 갖다 붙이면은 무슨 뭐 엄청난 게 되는데 글쎄요. 저는 저걸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뉴스 판단을 했던 분인데 조금 저는 생각이 근데 다릅니다. 이게 법 위반인가요? 법 위반 아닙니다. 저 정보기관은 해야 됩니다. 아, 저걸 안 하게 되면 국가 운영 못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경찰청 네. 정보국 운영하고 그다음에 공직기관 운영하고 민정도 운영하고 그리고 뭐 인사위원회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정원도 하고 그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장의 관용차의 사적 사용 그리고 대법원장이 퇴근 시간을 주말마다 안 지킬 때가 있다. 금요일에 안 지킬 때가 있다는 것 사찰 대상이라고 일단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동향 파악의 대상이 돼서 불법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 동향 파악이라는 총론적 부분에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 저도 네. 청와대에 있을 때 이제 공공기관 장이라든지 위원들을 임명할 때 보면요. 네. 좀 별게 다 들어옵니다. 네. 어떤 교수 같은 경우 음주운전에 뺑소니가 몇 회다. 어느 술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도 심지어 네. 저희들 국장급까지 다 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단순히 파악하는데 동향 참조사항을 합니다, 중요하게. 네. 근데 다만 저런 것들을 전방위로 조직적으로 네. 세계적으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악용을 하거나 네. 한다면 그건 큰 문제고
분명히 그것은 법 위반이고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저걸 활용해서 다른 목적에 쓰면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저런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혹시라도 어떤 도청이라든지 이런 그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설령 정당한 그런 업무 범위 내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수행 자체의 방법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눈에 띄는 건요.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 관련해서요. 이렇게 이제 뭐 현직 부임 이후에 관용차의 사적 사용 등 나오는데 이 보고서가 작성된 게 2014년 1월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석 달 뒤에 2014년 4월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건 파악이 됐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을 맡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청와대가 임명을 한 거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사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네. 대통령을 가장 세게 사찰해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을 사찰해야 된다. 했으면 최순실 사건은 안 났죠. 네. 그래서 항상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찰을 하고 그게 제3자가 판단해서 보고를 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정당하기 때문에 자, 저런 경우에 이제 이 기관장들 저도 밤에 만나보면은 뭐 술 드시고 들어갈 때 관용차 이용 안 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적일 때는 이용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다 축적이 돼야만 평소에 행동을 봐야만 그 사람이 판단이 되죠. 막상 딱 뽑을 때 가가지고 당신 뭐 좋은 사람에게 나 좋습니다 그러죠. 그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런 거 쭉 봐야만 보이는 거거든요. 네. 사적 사용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그게 이제 빈도수가 문제죠. 그래서 하나만 딱 가지고 뉴스 판단을, 정보 판단을 한다면은 저거는 정보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싫든 좋든 나쁘든 간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좀 정보를 활용한 정치에 약간 익숙하고 또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아버지부터 많이 그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를 통한 정보 정치는 사실 일상화적인 정치한 방편이었습니다. 네. 그걸 어려서부터 이제 계속 듣고 보고 배우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특별한 감정 없이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나. 그런 네. 것들이 이런 정보기관 활용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대법원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대법원이 이제 이번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문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중하다라고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한 문제다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직접 이 사찰 문건의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도 하는데요. 네. 만약에 한 관계자의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등산 얘기 정도였기에 다행이지 그거 말고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감시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일단 일부만 공개됐습니다. 원본을 다 내놓은 게 아니고요. 이 입수했던 것 관련해서인데 일단 세계일보에서도 뭐 의견을 내놓은 게 있잖아요. 이제 내일 아침에 사설을 쓴다고 예고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세계일보에서 굉장히 긴 내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그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에 세계일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정말 알 권리를 위해서 추적 보도를 했는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보도가 제한됐다는 점을 이제 밝혔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조한규 전 사장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드러냈습니다. 네. 당시에 그 세계일보가 이제 그 보도를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였는데 이거를 그 전 사장이 이제 사적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공개를 했다. 이거는 보도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세계일보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목적으로 입수한 후배 기자들의 자료를 사적으로 보도 이외 목적으로 활용했다. 그런 점을 지적한 거. 그건 아주 세계일보가 제대로 지적했네요. 저렇게 기자들이라든지 저는 가끔 기자는 기사로 이야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해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를 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렇게 이용하기 시작하면요. 네. 그다음에 그 하나만 가지고 이게 백지인데 여기에 까만 점이 있는데 까만 점만 계속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이게 흑지화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게 정보의 오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사적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하나만 집중하는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는 세계일보가 지적한다면은 진짜 바른 보도라고 저는 의견을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 오늘 이제 국회 국정조사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내놨습니다. 관련된 얘기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